언제부터인가 밤에 자는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푹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중에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장실 때문이 아니어도 눈이 떠졌습니다. 깨어난 김에 핸드폰을 만지거나 TV를 켰거나 그렇게 한두 번 반복하자 점점 더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묘하게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한 탓인가 싶었지만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확 올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제야 이게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혈압이 없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예상과 달리 낮이 아니라 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변화를 별일 아닌 듯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잠이 얕아지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밤에 자주 깨는 그 순간들,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이 든 밤, 우리 몸은 긴장을 풀고 회복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도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깨면 이 리듬이 망가집니다. 몸은 갑자기 비상 상황에 놓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심장은 빨라지고 혈압도 순간적으로 상승합니다. 단 몇 초간 깬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이 반복되면 혈압은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층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잠이 들긴 하지만 몸은 회복이 아니라 긴장을 유지한 채 밤을 보내는 셈입니다. 자주 깬 다음 날 아침,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물을 너무 마셨나, 속이 불편했나, 베개가 불편했나, 이런 단편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몸의 안쪽 시스템입니다.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도나 자세 변화에도 쉽게 깨어난다면 그건 몸이 예민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밤에 한두 번 깨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자주 반복되고 그때마다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피곤하거나 두근거림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잤냐보다 얼마나 편하게 깊게 잤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밤중에 자주 깨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 깨면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합니다. 그 부담은 쌓이고 결국 다음 날 혈압, 심장 박동, 두통, 무기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든 시작이 한밤중에 짧은 깨어남이라는 걸 지금부터 제대로 짚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한데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죠. 눈을 감아보려 해도 뇌는 이미 깨어나 버린 듯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이유 모를 두통과 어깨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잠이 자꾸 깨요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혈압을 재어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침마다 혈압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밤마다 자꾸 깨고 아침마다 개운치 않았던 이유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혈압 때문일 수 있다는 걸요. 사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올라갔던 혈압은 밤이 되면 서서히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혈압의 자연스러운 낙차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몸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 결과 수면도 얕아지고 자주 깨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걸 밤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밤에 혈압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밤에 더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벽에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지기도 하죠.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는 수면 중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고령자의 경우 불면증과 야간 각성 빈도가 더 높고 기상 후 피로감도 강하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자율신경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잘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깊은 잠에 들 수 있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을 자도 회복되는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항고혈압제를 아침에만 복용하는 분들 중에는 밤사이 약효가 줄어들며 혈압이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취침 전 복용이 필요한 약이 따로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김노인께서는 아침마다 피곤하고 새벽마다 23번씩 깨는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낮에는 정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밤에만 오르는 패턴을 보였죠.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을 해본 결과 김노인은 바로 이 밤에 혈압이 오르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의와 상의 후 항고혈압제 중 하나를 저녁 식사 후 복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고 수면 환경도 조금씩 정돈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오전의 두통도 점차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잠을 잘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혈압과 수면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피 하나, 잠 하나가 따로 움직이지 않죠. 모든 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고치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우리 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은 연결고리를 바꾸는데 가장 쉬운 시작이 바로 자는 시간의 혈압입니다. 그렇다면 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의외로 그 시작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에 TV 좀 보면 안 돼요? 핸드폰 보면서 자는 게 습관인데 꼭 끊어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화면이 혈압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밝은 빛, 특히 스마트폰의 파란빛은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교감신경을 각성시킵니다. 이건 단지 수면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떨어져야 할 혈압을 오히려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기 전에 자극적인 뉴스, 말싸움 영상, 부정적인 내용에 노출되면 그 밤은 거의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몸은 분명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신경계는 싸울 준비를 하며 깨어 있는 상태로 진입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전에 몸을 눕히기 전에 마음을 먼저 눕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아주 단순한 루틴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저녁 9시 불을 어둡게 하고 TV는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틉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줄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고 10분 정도 창밖을 바라보며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그게 뭐 별건가 싶지만 이런 내려가는 루틴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잠잘 준비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자기 전에 10분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면 지속 시간이 40분 더 길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수면 중 각성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숨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이 짧아지고 가슴으로만 호흡합니다. 하지만 복식호흡, 즉 배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낮아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배에 손을 얹고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몸 안의 긴장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리듬이 깨져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기 전 1시간,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압 시스템을 조율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수면의 질, 아침의 개운함, 그리고 내일 하루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진짜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바로 어젯밤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떴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으며 다리는 붓고 무기력합니다. 잤는데 왜 이러지? 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수면 시간이 아니라 기상 직후 혈압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아침에 혈압이 확 올라서 머리가 띵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고 기상과 동시에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바로 화장실을 가고 거울을 보며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은 뇌와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는 이 시점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침 혈압 관리를 하루 중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 10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당장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운 채로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리고 심호흡을 23회 깊게 하며 몸을 세우는 겁니다. 2단 1분의 준비 동작만으로도 기상시 혈압의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장은 놀라지 않고 뇌는 안정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또 한 가지,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며 혈액은 걸쭉해지고 혈압은 오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이건 단순히 입을 적시는 게 아닙니다. 수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는 아침 혈압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찬물은 피해야 합니다. 찬물은 위장과 신경을 자극해 오히려 긴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따뜻한 물이 부드럽게 몸 안으로 들어올 때 몸도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침 혈압은 단지 측정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어젯밤 당신의 수면 질, 자기 전 습관, 그리고 아침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제를 복귀하면서 오늘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피곤이 쌓이고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의 하루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식사도 끝났고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새 눈이 감깁니다. 조금만 눈 붙이게. 그 말은 어르신들의 입에서 하루 한 번씩은 꼭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그 낮잠이 밤잠을 무너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자에게 낮잠은 회복이 아니라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밤잠이 얕고 짧은 분들에게 낮의 수면은 뇌를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밤인가? 몸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리고 밤 10시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1시. 그러고는 다음 날 또 피곤해서 낮에 졸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분은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꼭 1시간 이상 낮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밤잠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낮에 무조건 참고 버티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오후에 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체력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과 방식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이내,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보다 더 자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빠져들게 되고 깨어난 후에도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잠을 무조건 눕는 방식으로 자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눈을 감고 조용히 숨만 고르며 앉아 있어도 심장은 쉴 수 있고 혈압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쉰다는 느낌을 몸에 각인시키는 것이지 꼭 자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무리한 활동 후 쓰러지듯 자는 낮잠은 수면이 아니라 기절에 가깝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피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잠시 눌러놓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낮잠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전체의 혈압 리듬과 수면 사이클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요. 혹시 오늘 낮에도 너무 졸리셨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눈 감는 이 10분이 오늘 밤 내 수면을 바꾼다.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다시 리듬을 회복해가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저녁. 하지만 어르신들의 몸속은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녁 식사와 저녁 활동이 수면과 혈압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으면 잠이 잘 온다. 그건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밤늦게 먹은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위장을 오래 활동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위장을 쉬게 만들고 심장 박동도 천천히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소화하느라 바쁜 밤이 되면 몸은 쉴 수 없고 수면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짠 음식은 몸속 수분을 끌어당기며 혈액량을 늘리고 밤중 혈압을 은근히 끌어올립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도 이런 소금기 있는 저녁 식사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8세의 이 노인은 매일 저녁 늦게 식사를 했습니다. 주로 된장찌개나 김치, 젓갈류 같은 전통적인 밑반찬이었지만 나트륨이 많은 조합이었죠. 그는 새벽마다 소변이 마려워 깨고 잠들기 어려운 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아침마다 불안정했고 자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된장찌개 대신 나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나니 밤중 각성 횟수가 줄고 아침 기분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저녁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그건 잠을 위한 준비이자 혈압을 진정시키는 마지막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녁의 대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가족끼리 TV를 보다가 어떤 말 한마디에 언성이 높아지고 괜히 감정이 상한 채 잠자리에 드는 날, 이런 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동요는 신경계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조용한 음악을 틀고 가족과 짧게 안부를 나누고 가볍게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 이런 정리의 시간이 있을 때 밤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음 날의 건강한 혈압, 그리고 깊은 수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온다면서요?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운동은 분명 몸의 리듬을 바로잡고 혈압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루 종일은 바쁘고 저녁 먹고 나면 시간이 나니까 그때 동네 한 바퀴 걷고 들어와요. 겉보기엔 좋은 습관 같지만 그 운동이 너무 격하거나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잠드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체온이 상승합니다. 몸은 지금이 활동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전 2시간 이내의 격한 운동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고령자는 체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여운이 오래가고 숙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중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또 오전 운동은 교감신경을 건강하게 자극해 낮 동안의 활력을 높이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이 작동되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전 운동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 7시 이전 가벼운 산책 수준의 걷기 운동 정도로만 마무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 10분, 가볍게 팔을 흔들며 5분간 느리게 걷기. 이런 운동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동하면 더 피곤해서 오히려 잠을 잘 못 자요. 알고 보니 저녁 9시에 실내 자전거를 30분 타고 있었죠.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강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되는 운동은 조용한 리듬이 있어야 한다. 너무 세게, 너무 늦게,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한 호흡과 천천히 움직이는 스트레칭, 가벼운 명상이나 요가 동작 하나가 잠을 부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걷는 이 10분이 내일 아침에 혈압을 바꾸고 오늘 밤에 수면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몸은 분명히 지쳤는데 눈은 말똥말똥.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내일 병원 예약 맞춰야 하는데 손주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 그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루 동안 말하지 못한 말들, 풀리지 않은 감정들, 걱정과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시계를 봅니다. 밤 1시 40분. 이러다 내일 아침 피곤하겠구나. 그 생각이 또다시 심장을 뛰게 하고 결국 잠은 더 멀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긴장과 비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은 서서히 오릅니다. 몸은 위협을 피하려는 모드로 바뀌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누워 있어도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몸이 반불안한 시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밤이 되면 자동으로 긴장이 올라가고 그 긴장 속에서 잠을 자야 하니 자는 동안에도 쉽게 깨고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번쩍 눈이 뜨이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려고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괜히 눈물이 나고 내가 너무 나약해진 건가 싶기도 해요.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온 마음이 밤이 되면 비로소 조용히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땐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속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걸 걱정 털어내기 노트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말, 못했던 말, 막연한 불안까지 모두 적고 이건 내일 아침 다시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자기 전에 감정의 언어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나는 못 자겠지. 가 아니라 오늘도 몸을 잘 쉬게 해줄 거야. 잠이 안 와도 괜찮아. 그냥 눈 감고 있기만 해도 몸은 쉬고 있어. 이런 말이 몸을 진정시키고 조금씩 마음의 불을 꺼줍니다. 잠은 찾아오는 것이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풀어줄 때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불안한 밤이 찾아올 때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좀 쉬자. 그렇게 힘겹게 잠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시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지금 몇 시지?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 17분. 그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러다 다시 잠 못 자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다시 몸을 긴장시키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새벽. 그 고요하고 긴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은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건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혈압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람의 혈압은 새벽 23시를 기준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부교감신경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거나 자기 전 걱정이 많았던 날일수록 그 변화는 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 결과 몸은 이미 깨어나려는 준비를 시작하고 그걸 느낀 우리는 다시 자야 하는데라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밤새 화장실을 가고 나면 더더욱 잠은 멀어집니다. 몸은 찬 기운을 받고 신경계는 다시 깨어나고 따뜻했던 수면의 흐름은 깨져버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다시 자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억지로 눈을 감고 왜 나는 이럴까 자책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차라리 잠시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몇 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은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다시 데워주는 것입니다.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편안함을 기억하고 잠이 찾아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잠 못 자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자기 수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깨고 누구나 뒤척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밤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어떤 밤은 괴롭고 어떤 밤은 회복의 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당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느새 새벽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든 건지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 밤이 지나고 시계는 6시를 넘겼습니다.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가슴은 답답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미 지쳐버린 기분.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억지로 다시 눈을 붙이려는 시도? 혹은 피곤한 몸을 질질 끌고 무조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정답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잠을 못 잔 다음 날 아침엔 무엇보다 회복하는 하루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 하루가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밤새 불안정했던 생체 리듬은 아침 햇살을 통해 다시 낮과 밤을 인식하게 됩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받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각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컵입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일수록 몸속 수분은 부족하고 혈액은 진해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몸 전체를 다시 순환의 상태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물론 격한 운동은 아닙니다. 단지 팔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밤새 움츠렸던 몸을 다시 깨워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잠을 못 잤다고 내 하루까지 망치진 말자. 그 생각 하나만으로 몸은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하루를 대비하기 위해 중간 회복 포인트를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전 11시엔 창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5분 쉬기. 오후 2시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라디오 듣기. 해질 무렵엔 천천히 10분 산책. 이런 작고 구체적인 휴식은 밤새 무너진 리듬을 조금씩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건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밤을 망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내일 밤 다시 나를 깊은 잠으로 이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내일 밤 다시 나를 깊은 잠으로 이끌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예전엔 멀쩡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지? 다른 사람은 잘만 자는데 나만 왜 이럴까? 그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문제 덩어리로 바라보게 만들죠. 그 순간부터 수면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시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잠 못 자면 나는 또 실패야. 그 마음이 또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심장은 잠들지 못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몸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몸이라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은 줄어들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도 줄고 몸을 진정시키는 기능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삶이 지나온 흔적입니다. 밤에 자꾸 깨는 것도 금방 피로해지는 것도 내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몸이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래,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다르지. 하지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야. 이런 시선 하나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나도 잠 잘 잤죠. 근데 요즘은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몸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아주면 놀랍게도 잠은 어느 순간 살며시 다가옵니다. 지켜보지 않을 때,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을 토닥여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몸은 마음을 믿고 다시 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환경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결국 환경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따라오고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몸도 비로소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빛입니다. 사람의 뇌는 아주 민감하게 빛을 인식합니다. 작은 조명의 잠불도 전자시계의 불빛도 뇌에게는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서서히 밤으로 진입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항상 불을 켜놓고 주무셨는데 그걸 간접등으로 바꾼 뒤부터 깊게 자는 날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입니다. 젊을 때는 무시하던 작은 소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주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림, 밖에서 나는 작은 대화 소리, 벽을 타고 흐르는 수도 소리조차 잠든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너무 조용한 방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소리를 배경으로 틀어두는 것, 잔잔한 빗소리, 바람소리, 심장 박동 같은 리듬이 반복되는 소리는 뇌에게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선물합니다. 그건 잠들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냄새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은은한 향은 몸의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라벤더, 캐모마일, 제라늄 같은 향은 불안감을 줄이고 심장 박동을 완화시켜 더 빠르게 깊은 잠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온도입니다. 몸은 잠들기 위해 스스로 체온을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방은 뇌가 쉬는데 방해가 되고 너무 추운 방은 중간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그리고 살짝 두툼한 이불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구입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단단하거나 몸을 받쳐주지 못하면 밤새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어깨, 허리, 무릎 아래에 부담이 가는 경우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자주 뒤척이게 되죠. 작은 베개 하나만 바꿔도, 침대 각도를 조금만 조절해도 그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이 환경에서 안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편히 쉴 수 있는 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전처럼 완벽하게 잠이 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드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아, 이렇게라도 자는 게 가능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눈은 따갑고 머리는 띵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아침 햇살이 눈에 들어오고 따뜻한 물 한 잔이 목을 적셔줄 때 살고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잠이 바뀌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덜 예민해지고 불필요한 걱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몸이 안심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숨 쉴 공간을 되찾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잠이 조금 좋아졌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이 버티기에서 회복으로 바뀐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전에는 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조금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수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잘 땐 모든 게 괴롭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내가 나 같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제 하루에 5시간이라도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내가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그건 단지 잠을 자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감각이었습니다. 수면은 단지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시 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잠이 오지 않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몸이 다시 쉬기 시작하는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 지식을 루틴으로 바꿀 때 시작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라는 여정의 마지막이자 다음 날을 준비하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회복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딱 3단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몸을 느리게 만들기. 조명을 낮추고 TV나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짧은 스트레칭을 하며 호흡을 느껴보세요. 이건 잠들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괜찮아, 쉬어도 돼. 두 번째, 밤중에 깼을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기. 시계를 보지 마세요. 억지로 자려 하지 마세요. 잠시 앉아 창밖을 보고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몸을 감싸주세요. 이건 잠을 부르는 기술이 아니라 몸을 다시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다음 날을 회복의 하루로 만들기.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얼굴에 받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를 쉬게 해줄 작은 포인트를 하루에 3번만 넣어보세요. 오전엔 커튼 걷고 숨 크게 들이마시기.
오후엔 눈 감고 5분 조용히 있기. 저녁엔 발을 따뜻하게 데우며 마음을 정리하기.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기억합니다. 이제 나는 매일 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 신호 하나가 그날의 수면을 바꾸고 그날의 삶을 바꿉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고 몇 날 며칠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쌓일수록 몸은 더 정확히 반응하고 수면은 더 깊고 편안하게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바꾸는 건 단지 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다시 돌보기로 했다. 이 선언 하나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밤을 견뎌냈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밤, 새벽에 깼다가 다시 잠들지 못한 밤, 생각이 끝없이 떠오르는 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나간 밤. 그 수많은 밤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젠 예전처럼 살 수 없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잠을 되찾는 일은 나를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하루의 끝을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고 내 몸을 다그치지 않고 그저 쉬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루틴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또다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엔 예고 없이 새벽에 깰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빛을 줄이는 법,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법,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그저 토닥이며 잠드는 법. 우리는 단지 잠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잠을 통해 삶의 감각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잠이 달라지니 하루가 달라졌고 하루가 달라지니 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한번 보면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다시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작은 휴식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부디 오늘 밤 조금은 더 편안한 숨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조금은 더 따뜻한 이불 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기적처럼 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작은 표시가 됩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당신의 밤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밤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가길 바랍니다.